자,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2짜리인 이차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인 이차함수 gx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뭐 fx는 어떻게 시작해? 2x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할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gx는 자, x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의 그래프적인 어떤 차이점을 보자면 최고차의 개수가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본다면 얘는 약간 넓적하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고 fx-1과 gx-1의 곱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이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또 fx랑 gx가 서로 fx랑 gx랑 같다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 역시 알파랑 베타 더하기 3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그걸 만족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얘를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써서 fx-1과 자, gx-1이 곱해서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면 fx가 1이 되거나 자, 또는 gx가 1이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치? 자, 근데 이것 또한 다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얘는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난다.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또는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거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 중에 알파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알파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알파 공통으로 들어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여기만 놓고 본다면 또 두 번째로 쓸까요? 자, 우리가 fx와 gx가 같다라고 한 식은 결국 뭐야? y는 fx와 y는 gx라는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 교점에서 공통적으로 알파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fx는 약간 폭이 좁게 gx는 폭이 좀 넓게 그려진다라고 봤을 때 자, 그래프를 뭐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넓게 그려지는데 얘가 좀 좁게 그려졌습니다. 좁게 그려져가지고 뭐 대충 여기서 이렇게 좁게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약간 넓고 얘가 좀 좁게끔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그림이. 선생님 그림을 좀 잘 못 그려. 자, 그래서 다시 넓게 그려주고 자, 얘를 여기서 좁게 약간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게 둘이 만나는 교점 중 하나가 알파야. 하나가 알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잡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베타가 되겠죠? 그런데 그 교점 알파가 되는 곳에서 또 y는 1이라는 선하고 만나야 된대. 그 y는 1이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잖아? 그럼 이때는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두 개만 생긴다라고 하는 조건은 문제가 조건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는 베타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어쨌든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 세 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야. 얘도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근도 꼭 두 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럼 그거에 관련된 우리가 최적의 그래프를 생각해 주는 것인데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고민해 보면 어떤 것이 생길 수가 있냐. 자, 이 그래프가 자, 얘가 이렇게 약간 좀 넓적하게 가고 여기 꼭지점을 지나면서 얘가 이참수가 이렇게 좀 좁게 그려지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자, 여기 만나는 지점을 베타라고 잡아줄 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 뭐가 됐어? 자, 요 fx랑 gx의 교점 알파 베타 만들어졌고 자, 거기다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여기가 얘네들이 만난 것은 베타 더하기 3이죠. 선생님 자꾸 놓치고 있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y는 1과 만나면서 어떻게 된다?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네. 라는 거지. 그치? 선생님, 그러면은 꼭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약간 얘가 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제 또, 꼭지점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1이 되는 거죠. y는 1.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알파로 잡고, 자, 그 다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여기가 이제 다시 선생님 실수했어.
자,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 y는 1과 만나는 것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된다고 잡아줄 수 있는데 자, fx랑 gx가 만나는 이 지점이 베타 더하기 3이 된대. 그치? 이런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럼 문제 조건은 안 맞잖아. 왜냐? 베타에다 3을 더했는데 더 작아져? 그럴 수는 없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얘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되게 필요했었다. 자, 여기까지 했다라고 본다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상수 K에 대해서 방정식 얘가 있어.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거니까 쟤는 어떻게 쓰는 거다? 여기다가 y는 K라고 하는 것을 그려주라는 얘기야. y는 K라고 하는 것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거고 그 세 실근의 합이 12가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K라고 하는 선을 그렸을 때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이 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줘서 얘가 y는 K가 돼 주어져야지만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리고 그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12가 되는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는 그럼 어떻게 더하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하지? 자, 여기가 두 번째 이제 난관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구할 수가 없어. 구하기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X좌표를 일단 잘 모르지만 X1이다로 쓸 거야. 여기 X좌표는 X2라고 쓸게요. 여기 X좌표는 당연히 베타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타 더하기 3이다 라고 쓸 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쓸까? 저 X1 더하기 X2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을 해준 게 뭐가 된다? 얘가 12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X1도 모르고 X2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문제 풀지?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참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좌우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오케이? 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첫 번째 자, 요 함수에서 이렇게 본다면 넓적한 함수 있지? 넓적한 함수 gx를 본다면 그 gx에서의 축이 알파야. 알파를 기준으로 x1과 베타 더하기 3이 대칭이야. 좌우 대칭.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야. x1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x2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해주고 다시 빼기 베타 빼기 3을 해주면 원래 식이랑 같아지는데 얘가 12가 되거든.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를 보자면 x1과 베타 더하기 3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중점이 알파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더한 것은 우리가 이 알파라고 써준 것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x2와 베타 더하기 3 x2와 베타 더하기 3을 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축이 뭐야? 축이 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축이 어딘가 있겠는데 자, 그때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도 똑같다. 알파랑 베타는 더해도 똑같다. 그래서 얘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쓸 수가 있다. 거기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가서 12가 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3알파가 얘 지어지면서 넘어가면 15가 되니까 자, 베타 값이 알파 값이 뭐가 되냐면 알파는 우리가 5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파가 5가 나왔어. 자, 이거 굉장히 잘 찾아온 겁니다. 알겠지? 자, 알파가 5가 나왔어. 그럼 도대체 베타는 또 어떻게 찾지? 자, 베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알파를 찾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gx라는 녀석이랑 gx가 y는 1과 알파에서 접해. 그래서 우리는 gx-1은 자, 뭐라 쓸 수 있냐면 x-5의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치? g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준 것이 가능하대. 또 마찬가지로 자, 이 누구야? 이 fx가 있죠. fx는 자, 이 y는 1이라고 하는 것과 알파와 베타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 우리 얘를 또 fx-1은 어떻게? 최고차의 개수 2가 들어가고 x-5하고 x-베타로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때 역시 또 알파 f-gx, fx랑 gx랑 같다로 돼 있으니까 자,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주게 되면은 자, gx-fx잖아.
자, 그럼 이렇게 뺄 건데, x-5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누가 남냐면, x-5가 남았고요. 자, 여기서는 누가 남았냐? 묶을 거 묶었고, 뺄 거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x-5하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자면, 얘가 5가 되거나, 또는 뭐 2베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써준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문제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알파랑 베타 더하기 3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얘가 알파니까 얘가 바로 베타 더하기 3. 그래서 얘가 베타 더하기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서 뭘 찾았어? 베타가 8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를 찾았고 베타를 찾았는데 그럼 이제 우린 마지막으로 K만 찾아주면 돼. 그치? 자, K는 다른 쪽에서 찾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알파가 5가 되고 베타가 8이 되는 것까지 찾았죠? 그죠? 풀이 과정 잘 보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K를 찾아주면 되는데 K는 어떻게 찾아줄 거냐? 바로 여기가 K죠. 그죠? 여기가 K다 보니까 K는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은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요점을 치나 어디? 베타 더하기 3을 치나. 베타 더하기 3인데 베타가 8인 거니까 바로 11이야, 11. 그래서 K는 베타에다가 8을 집어넣어서 F11로 찾아낼 수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F11은 자, 여기다 찾아서 집어넣어 줄게요. 자, 2 곱하기 11 집어넣었으니까 6이 되죠. 자, 11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자, 11에서 베타 8을 뺐으니까 얘가 3이 되고요. 자, 1 넘어갔으니까 더하기 1로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주니까 36, 37을 얻어낼 수 있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를 찾아보자 라고 돼 있으니까 자, 5 더하기 8에다가 다시 37을 더해보자 라고 돼 있고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얘가 45, 50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꽤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